안녕하세요. 주식내고입니다. 9월 1월 18일 장 마감했고요. 관심 종목들 한 번씩 이제 뉴스랑 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임종석 관련 뭐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 지지 이런 이제 뉴스가 떴는데, 이러면 이제 임종석 관련주랑 우상호 관련주가 좀 동일시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가 많이 시장이 안 좋잖아요.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시장 많이 안 좋아지면 사실은 좀 정치 테마주들 싸게 좀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. 어, 이게 어, 코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조금 같이 가는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같이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사실 월봉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이 나오고 이제 양봉 음봉으로 밑으로 밑으로 한번 하락을 했고 좀 지지를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닥도 그런 차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, 어, 이게 뭐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코스닥의 고점과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고점이 거의 같은 시점에 계속 나와요. 작년 18년 1월에도 그랬고 요번에 고점이 나올 때도 그랬고, 그러니까 이게 뭐를 뜻하냐면 뭐 비트코인이랑 어 그다음에 주식이랑 비트코인이랑 코스닥이랑 뭐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같은 이제 유동성 지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고점을 못 가는데 코스닥만 고점을 간다든지, 코스닥이 뭐 고점을 못 가는데 비트코인만 계속 신고가를 간다든지, 그러면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둘 다 유동성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코스닥도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래도 같이 좀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오늘은 이제 이재명 관련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,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은 고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900 초반까지는 뭐 조정이 불가피하고 여기서 행보를만 나와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비트코인 지표, 주봉 비트코인 지표처럼 혹은 이제 일봉 지표처럼 코스닥도 어느 정도 조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, 오늘 빠진 건 이제 뭐 이재명 관련 이슈가 이재용 관련 이슈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너무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거니 여기서 갑자기 뭐 870이라든지 뭐 800까지 빠지는 이런 조정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, 너무 투자를 하는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좀 빠져주는 시장에 좀 정치 테마주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.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.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여기서 조정도 불가피한 건 사실이에요. 그러면 어차피 지금부터 사가지고 한 몇 개월 혹은 이제 몇 개월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이제 3, 4분기가 돼서 이제 3, 4월이 돼서 1분기 뭐 분기 보고서나 이런 이제 뜰 시간인데 뭐 반도체 관련주나 실적 관련주를 괜히 했다가 사실 실적이 어 4월달 대비 1월달에 1분기에 4분기 대비 1분기가 좋아질 만한 실적주는 거의 없거든요. 뭐 뉴스에서 뭐 반도체 실적이 좋다,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막 더 좋게 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실적이 어 전분기 대비 요번에 나오는 실적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뭐 크게 개선될 만한 업종들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.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저점에 사가지고 한두 달 정도 더 가져갈 수 있는 정치 테마주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오늘의 관심 종목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를 계속 이제 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것들 다 안 보고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만 계속 볼 거예요. 사실은.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은 한 요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이재명이 아니죠. 이재용 재판으로 호텔신라랑 호텔신라 우 이제 이재용이
이제 실형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2심 가서 뭐 깎이겠지만 어쨌든 실형을 받아서 2년 6개월 정도 좀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,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부진 관련주인, 사실 호텔신라랑 호텔신라 우는 이건 이제 이부진 관련주예요. 이부진 관련주라서 보통 이제 이재용이 재판을 받으면 이부진 관련주 호텔신라가 좀 상승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 다음에 정치 테마 관련으로 임종석, 이제 여기 뉴스 이거는 이제 화인베스트,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이제 에이텍,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 뭐 에이텍, 형제 INC, 형제 엘리트, 가스텔 받자 이런 게 있을 거고, 그다음 탄소 배출 관련으로 해서 요 이제 탄소 중립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고, 그다음에 이번 주 청문회 돌입, 한정의 탄소 중립 등 검증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탄소 중립도 어떻게 보면 가덕도랑 같은 이제 같은 거예요. 이게 탄소 중립, 그다음에 이게 가덕도랑 같은 그 정책이거든요. 정책주로 엮일 수가 있어요. 이것도 보시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뭐 환경부 장관, 그다음에 이번 청문회에서 뭐 이슈가 다뤄질 것. 그래서 이것도 좀 정책주로 엮여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점 좀 참고 한번 해보시고, 그다음에 계절 테마 지금 계속 이제 AI 조류독감, AI 돼지열병 관련 뉴스들이 좀 계속 뜨고 있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제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좀 같이 한번 차트 분석이랑 해서 좀 한 번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단은 좀 꺼졌는데. 자, 일단은 호텔신라랑 호텔신라 우인데, 사실은 제가 여기 편의점, 식품, 백화점 이쪽으로 할 때 호텔신라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재용 재판이랑 막 크게 엮여가지고 이거를 좀 막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된다, 사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진 않았거든요. 단순히 그때도 요 자리 추세, 이건 좀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정도, 9만 3천 원 정도까지 그냥 봐도 된다. 저도 이제 그렇게만 딱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호텔신라 같은 거는 이부진 관련으로,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 관련주로도 좀 엮여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거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, 윗꼬리에서.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오늘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 조금은 안 좋아요. 어,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, 오늘 어쨌든 21선을 지켜놨죠. 오늘 21선을 지켜놨기 때문에 이게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이게 타점으로 좀 받을,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데, 근데 요거는 음, 여기서 단기적으로 윗꼬리가 긴 거래량 터진 음봉이 떴기 때문에 옆으로 좀 횡보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어 다시 가긴 갈 건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.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오늘 십자 양봉 정도로만 끝났어도 내일 또 바로 달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사실은 윗꼬리가 긴 거래량 음봉이기 때문에 조금 횡보가 좀 길 수도 있다는 점.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매수점 82,000원에서 8만 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셔도 돼요. 이거는 손절가만 딱 잡고. 왜냐면 얘는 위로 아직 더 크게 갈 자리들이 남았거든요.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, 그다음에 호텔신라 우 같은 경우도 뭐, 호텔신라 우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겠죠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우선 주고 하기 때문에 정고점 매물을 지금 얘는 넘겨놨어요. 그래서 이게 딱 좋은 차트, 이게 더 갈 수 있는 차트예요. 지금 정고점에서 요 지금 앞정고점 매물을 딱 시가로 지지받고 딱 뚫어놨잖아요. 이런 차트가 좀 더 갈 수 있는 차트고, 여기서 얘는 이제 21선까지 내려온다고 이 추세를 이탈하려고 해도 여기서 있죠. 87,000원. 얘는 좀 여기서 잡으면 더 가요. 이런 거는. 근데 어차피 호텔신라 우가 가면 호텔신라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상승폭은 더 적겠죠. 그래서 호텔신라 우도 괜찮고 호텔신라도 괜찮은데,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좀 이제
우선주랑 호텔신라 같은 거는 사실 우선주도 있고 일반 그것도 있잖아요.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매매를 할 때는 둘이 두 종목을 같이 관심 종목에 넣고 좀 매매를 하는 게 그게 이제 훨씬 수월하거든요. 그 대응을 할 때 좀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정치 테마 관련으로 이제 임종석 관련주를 한번 보면 임종 제가 자꾸 임종석 관련 제가 자꾸 왜 임종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상호 관련주인데 그 이제 보통 정치 테마는 이 사람 정치 테마가 저 사람 정치 테마기도 해요. 그러니까 같이 엮여 있어요 정치 테마주가.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,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민주당 관련 뭐 극한의 상황으로 갔을 때는 그런 거예요. 원래 가스델 바작이 아니 원래 아즈텍 WD가 이게 이제 민주당의 김두관이라는 사람의 관련주였어요. 민주당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뭐 어떤 관련주냐면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게 민주당의 또 어떤 후보자 관련주로 좀 변하기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당 보통 이제 같은 당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. 얘가 이제 아즈텍이 인맥주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무상교육 정책주가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어 같은 당에서 보통 이제 공약이나 정책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서 뭐 무상교육을 외쳐도 이건 올라가는 거고 같은 당에서 또 다른 사람이 무상교육을 외쳐도 이건 올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은 당에서 정치 정책 테마 관련주들은 좀 돌고 돌거든요.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임종석이 여기 그 서울 후보 시장 지지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종석 관련주가 우상호 관련주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화인베스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철강 그런 또 종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거 슈팅 자리예요. 이거 좀 슈팅 자리거든요. 이거는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만 2,700원 잡고 그냥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주로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제 음봉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사실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월봉을 보고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. 근데 뭐 에이텍, 형제 INC, 형제 엘리트, 뭐 가스텔 바짝 뭐 아직 안 갔잖아요.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그냥 한 두 배, 한 세 배는 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기본적으로. 이 얘가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얘가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이면 이 자리 기준으로 한 세 배는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.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니까. 뭐 차트 분석이나 사실 그런 게 좀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한 세 배씩 간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아직 안 간 정치 테마주들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DSR 제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뭔가 이 추세를 돌파하는 차. 근데 얘는 옛날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 테마주였으니까 갔다가 이제 밑으로 좀 해먹 이거 위에서 고점에서 좀 물량을 해먹고 밑으로 좀 빠졌던 종목이죠. 그래서 얘는 이 자리가 이제 매집 단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자리에 한 두 배 정도 간다고 보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선제라는 이제 종목도 있고 오늘 같은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뭐야 요런 식으로 이제 이 추세를 이제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이 추세 안에서 좀 크게 보면 돼요. 정치 테마주 이제 뭔가 바닥에서 이제 딱 각을 잡고 좀 추세를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은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지금부터 장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사모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, 그리고 정치 테마주 나쁘지 않아요. 지금 어차피 바이오도 잘 안 가고 수소차들도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손절가 이탈되는 종목들 있으면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. 왜냐면 그게 맞아요. 제가 볼 때 뭐 지금 괜히 물타기나 지금 괜히 추가매수 하는 것보다는 음, 손절가 이탈하는 종목들 있으면 다 손절 바로바로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. 그리고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 노지시스 같은 것도 이재명 화폐개혁 관련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오늘 강했잖아요. 보면
바닥에서 오늘 강했고 한네트도 있고 한네트도 지금 사실 오늘 다른 종목들 다 5% 10%씩 빠질 때 10%씩 막 이렇게 빠질 때 3% 빠졌고 지금 월봉에서도 얘도 한네트도 사실은 5,600원까지만 내려오면 더 빠질 자리도 없어요 얘도. 음. 로지시스도 마찬가지고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 돌파 후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월봉으로 봤을 때 전고점 10,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예요. 사실 다 정치 테마주 모양이 이래요 지금. 어.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 조금씩 이제 관심 가져보는 거 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차트 분석하면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얘도 사실은 3,320원, 3,250원 요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돼요. 32,500원 요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돼요. 크게. 그다음에 형제 INC도 이제 분석 어쨌든 이 자리에서 하고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갔다 오늘 개파락으로 빠졌잖아요. 과열이기 때문에.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대장 종목들이 과열에 걸리면 한 3, 4일 정도 쉬었다 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번 주 내내 이재명 관련주나 정치 테마 조정받고 다음 주에 또 갈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조정 받을 때 미리 이제 이재명 정치 테마주들 좀 싸게 담아 놓으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매매를 전략을 짤 때 왜 이재명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. 일단 대장님들이 과열 장치기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. 대장이 가야 이게 다른 애들도 좀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. 이게 지금 이런 애들 과열 받고 지금 정다운도 보면은 과열이죠. 정다운도 과열이죠. 이런 것들 다 과열될 때 잘 모아가는 거예요. 종목을 그쪽 섹터를. 그러면 저쪽 과열 장치 풀리고 나면 단기 과열 풀리고 나면 얘네들 다시 달릴 때 대장들 달릴 때 이재명 정치 때마저 다시 달릴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정시 테마주는 쌀 때 조금씩 사놓으면 돼요, 진짜. 그럼 후회하지 않습니다. 옛날에 남선알루미늄이 어떻게 이게 여기 요 18년 그때 그거 관련 보물성 관련으로도 뭐 올라가긴 했지만 요 1,000원짜리가 어떻게 8,000원을 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.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도 한 요 정도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면 조금 더 오버했으면 한 요 정도 자리지 않나. 어. 정말 이제 이재명 님이 이재명 후보자님이 정말 지지율이 좋아서 계속 이제 이런 언론에 좀 노출이 되고 대신에 이제 그게 있는 거죠. 중간에 사퇴만 안 하면 돼요. 이재명 지사님이 후보자 사퇴만 안 하면 돼요. 그러면 사실 후보자 사퇴하면 더 이상 정치 테마주로서 역할은 끝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. 사퇴만 안 하면 됩니다. 사퇴만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 관련으로 이제 그 캠트로스가 있는데 캠트로스가 오늘 좀 강했어요. 오늘 시장이 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캠트로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손절가 만약에 신규로 매매하시려면 좀 손절가 8,070원 요 자리 좀 지켜가지고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는 만약에 신규 매수하시려면 한 8,070원에서 7,900원 정도 좀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. 그 다음에 이건산업도 오늘 좀 강했죠. 이건산업도 좀 강했고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추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.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매매되는데 얘는 이제 한 1,700원 요 자리에서 요 단기 추세 있죠. 요 자리 이 추세 타서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얘는 1,700원 정도 손절이랑 손절이랑 매수점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다음에 돼지열병으로 봤을 때 이제 이글벳도 지금 매수 자리죠. 지금 여기 장기평 눌린 자리니까 매수 자리입니다. 매수 자리. 9,100원, 9,00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되고 우리손 FN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음봉으로 좀 쏴줬는데 뭐 이것도 크게 봤을 때는 돼지열병이나 이제 이런 관련주들은 바닥이에요 아직. 이런 거는 바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이제 갭 음봉들이 윗꼬리 음봉들이 좀 떴지만 이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. 그래서 근데 마니커 FNG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신규주죠. 신규주에서 보통 이런 모양이면 밑으로 쭉 빠집니다 이거는. 그래서 얘는 하지 마시고 우리손 FNG도 우리손 FNG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매매하셔도 되는 자리고 손절가만 지켜서 하세요. 손절가만 2,100원 정도 지켜서 하시고 차라리 근데 저 같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원조 대장 이글벳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얘는 가격 조정 빠진 만큼 옆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
그래서 횡보는 한두 달 정도 될 것 같고, 그래서 한 2, 3월 정도에 또 이제 돼지열병, 조류독감 이슈로 다시 한번 좀 전고점 10,000원 넘기려고 돌파를 시도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알아봤고요. 어, 지수가 많이 안 좋죠. 지수가 많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매매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우리들은 그죠? 그러니까 너무 지수 하루하루에 뭐 스트레스 분명 받겠죠. 스트레스 분명 받고 저도 뭐 사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매매하면 수익 잘 안 나요. 뭐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뭐 제가 뭐 매매한다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뭐 100%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. 손절도 치면서 뭐 하고 있는데 어 그렇다고 지금 이 고점에서 이제 음봉 3개 맞으면 내일 이제 흑산병이죠. 흑산병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내일 조정받으면 흑산병에다가 60일선 눌리는 자리예요. 그렇다고 뭐 손절가 안 오는 종목들을 손절을 할 필요는 없지만 손절가를 지나가게 된다면 손절은 하는 게 맞아요. 손절 지키면서 매매하시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. 제가 볼 때는. 왜냐면 또 충분히 이렇게 밑으로 급락이 나오면 또 충분히 또 이런 V자 반등도 충분히 구간마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왜 떨어져요?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사실 해드릴 말씀은 없어요.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고 뭐 그렇다고 지금 뭐 크게 이 고점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하는 모습은 안 보이니까 그 점은 아직 좀 위안을 삼아서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61선 기준 61선 반등하면 크게 나올 거예요. 그때 여러분들 만약에 종목들 물려 있다거나 하시면 그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